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화요일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일 정도만 일하면 여러분 설 연휴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남은 평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주, 김보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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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미국의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증시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공휴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 모두 휴장을 하면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대신에 미국의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를 했는데요.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했고요. 47대 대통령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이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시작이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집권 1기의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건데요. 이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정부의 여러 가지 진행 중이던 정책을 뒤엎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과 더불어서 이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포함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정책을 그린 뉴딜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했던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요. 작년 11월 대선 후에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예고한 중국과 캐나다에 대한 이 10%에서 25%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잠시 좀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또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앞으로의 트럼프 2기를 끌고 나가는 핵심 키워드로 삼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또 국내 경제와 여러 가지 증시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좀 따라가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약보합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좀 재료가 좀 많아가지고 좀 힘을 내주면서 좀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아쉽게도 두 양시장 약보합으로 아쉽게 마감을 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한 테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피팅 관련주입니다. 피팅 테마인데 오늘 첫 번째 주목한 테마 피팅주. 자, 피팅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피팅 관련주가 어제도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 피팅은요. 배관 시스템이나 파이프 튜브를 연결하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 효과로 2025년에는 세계 최종 투자 결정과 함께 설계, 조달, 시공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발 피팅 발주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피팅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피팅 테마의 대장주인 태광이 오늘 급등세 보였습니다. 태광은요, 미국 LNG 터미널 신규 인허가 재개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되면서인데요. 한 연구원은 태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1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전년 동기보다 83.4% 늘 것이라면서 원달러 상승 효과로 시장 기대치 139억 원에 부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LNG 터미널 신규 인허가가 재개되면서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말하는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될 것이고 또 경쟁사 대비 약점으로 지적되던 미국 비중이 점차 상승 중이라며 기업의 약점이었던 부분까지도 점차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광은 테마의 전체적인 호재가 함께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12%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종가는 10.64% 상승한 23,4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DK락의 주가도 강세 보였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즉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임 첫날부터 석유 생산과 원자력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글로벌 정유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DK락의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DK락은 글로벌 1위 업체 미국 S사를 비롯해서 북미 권역에 약 2,000개의 대리점을 보유한 최대 산업재 판매업체 퍼거슨과의 계약을 통해서 북미 유지보수 시장을 진출했고요. 여기에 엑슨모빌, 다우케미칼, 마라톤 페리롤, 마라톤 페트롤리엄 등 주요 미국 메이저 업체를 고객사로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미국 현지 합작법인도 설립했습니다. DK락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 좋습니다. 어제는 7% 상승하면서 급등 흐름 보였지만 아쉽게도 강보합으로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 탄력 받아서 장중에 7% 이상 크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마감은 종가 4.73% 상승한 8,41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피팅과 DK락 모두 좀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테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TA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됐습니다. TA항공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지금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인 21일 대명손호그룹이 전날인 어제 20일 TA항공 경영진의 현 경영진 퇴진과 유상증자를 통한 항공기 정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TA홀딩스는 대명손호그룹 간의 갈등을 표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A항공 최대 주주는 TA홀딩스와 예림당으로 합산 지분은 30.07%인데요. 2대 주주인 대명손호그룹의 지분율은 26.77%로 최대 주주와 3%포인트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명손호그룹은 지난해 8월부터 JKL 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제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는 3월에 있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이사진 4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대명손호그룹이 이사의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TA항공은 이사수를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향후 소액주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TA홀딩스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올랐었고요. 지난해 10월 31일에 기록했던 직전 최고가인 999원을 넘기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TA항공뿐만 아니라 예림당, 대명손호시즌 모두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작년부터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에 희주 아나운서가 로봇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또 그 부분에 주목을 해보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참 로봇 테마 참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그 로봇 테마가 강세 보여가지고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로봇 테마,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테마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고영이라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고영 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 테크놀로지의 뇌수술용 의료 로봇은 카이메로의 해외 버전인 제니언트 크레이니얼입니다. 이 로봇은 침대 부착형이고요. 로봇과 환자 간 상대적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타겟 정밀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고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에 참여해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국내 대학병원에 누적 10대를 공급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양은 이런 승인을 통해서 글로벌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시장에 뇌수술용 의료 로봇의 판매가 가능해졌다면서 또 FDA가 통용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에 또 어제 상한가 또 진입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22%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19.31% 상승한 14,58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관련 테마에서 흐름 좋았던 종목 한 종목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전진건설 로봇이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전진건설 로봇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진건설 로봇은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재건 테마주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강조해온 만큼 그 수혜를 기대하고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다시 주가가 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과 구형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로봇 안에서도 의료 AI와 엮이는 로봇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재건 테마주와 엮이는 로봇도 있기 때문에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러 테마와 함께 폭넓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제수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제수용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약 32만 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한우 등심은 약 20%, 사과는 16%, 명태포는 1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농축수산물 전반의 가격 상승이 명절 준비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굉장히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료값과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과 물류비 증가로 인해 식재료 유통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산 사용의 증가인데요. 특히 제수용품 생산 과정에서 수입산 재료의 비중이 높아진 점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산 대신 수입산을 사용함에 따라 원가 부담은 줄였지만 국제 곡물가와 환율 영향을 받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 증가율이 높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는 차례상 준비가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물가 상승은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급 확대가 필요한데요.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급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효율화해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물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입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 재료의 비중을 늘려 환율과 국제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좋은 대책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240억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금융사고는 IBK 기업은행의 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은행 내부 직원이 공모하여 위조 서류를 통해 대출금을 부정하게 인출한 것인데요. 사고 규모는 무려 240억 원에 달하며 피해는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IBK 기업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내부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니, 은행에서 이런 사고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네, 이번 금융사고는 내부 통제 부실과 검증 절차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위조 서류가 문제였는데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직원의 공모입니다. 은행 직원이 사건에 개입한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시체계 미흡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출 심사와 인출 과정에서 다중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이 개인들과 금융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는 금융권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 이미지 손상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주요 은행으로 이미지 실추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며 다른 은행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이와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 및 집행 과정을 다단계로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이 관여한 사건인 만큼 직원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 검증 과정 개선 필요성입니다. 대출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I 기반 검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위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철저한 내부 감사와 불시에 진행되는 리스크 점검으로 사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교육 강화를 위해 내부 경각심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대책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작년 12월 한국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인데요.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졌고 연말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종료돼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만 7천 명 감소했는데요. 그 외에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9만 7천 명, 6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관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결과입니다. 네, 건설업 관련해서 취업자 수도 점점 줄고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연령대별로 살펴보자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20대는 12만 4천 명, 그리고 40대는 8만 1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과 중년층 모두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감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내수시장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의 연장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처한 20대와 40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세 가지 이슈들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내용이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알찬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후에 좀 결과가 나와서 한 번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사비만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강북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최대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치열한 경쟁의 결과 삼성물산이 웃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 한남 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렸고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설업계 1, 2위가 맞붙은 이번 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28일에 진행된 이 총회에서도 이 삼성물산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승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18일 열린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1,153명 중 1,02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중 675표, 약 65.7%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335표를 얻는데 그쳤고요. 기권 및 무효표는 16표였는데 삼성물산의 압도적 지지율은 조합원들이 이번 사업의 차별화된 조건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물산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또 현대건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삼성물산은 레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습니다. 한강 조망을 100% 확보할 수 있는 특화 설계를 내세웠고요. 국제적 설계사인 UN 스튜디오와 협력해 한강변 아파트를 나선형 구조로 설계했고 서울시청 잔디광장에 5배에 달하는 대규모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장 4년 유예하고 이주비를 최소 12억 보장하며 금융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인상분 314억 원을 삼성물산이 직접 부담하고 추가 공사비 650억 원까지 선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안이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북권 재개발의 최대어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번 사업이 주목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전해주세요. 네, 한남 4구역은 강북 한강변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총 51개 동 2,33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며 앞으로의 대형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주요 전초전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남 4구역 이 수주전이 건설업계 전체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향후의 전망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업계 1위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압구정 3구역, 성수, 목동 등 대형 정비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압구정 3구역은 이번 한남 4구역의 결과를 토대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최근 연이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사업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국내 외 건설업계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세하게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삼성물산이 이번 한남 4구역 재개발을 계기로 이 한남 뉴타운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거래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관련된 511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무려 15%에 달하는 8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재규 기자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444개소와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67개소를 포함해 총 511개소였는데요. 이 중 78개 업소에서는 8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네, 적발된 불법 행위 85건 중에서 주요 사례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우선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보수인 약 59만 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보수 초과 혐의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B씨는 민간임대 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이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로 계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경기도는 적발된 85건에 대해 다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 등 중대한 위반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왔고 등록 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중개 보조 미신고와 같은 행위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 21건과 경고 시정 조치 27건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점검 이외에도 경기도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의 활동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 사무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4개소에서 총 4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을 했으며 76곳은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2024년부터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며 약 3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도 이번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죠? 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전세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네, 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도민들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또 안전한 거래의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하인입니다. 네, 한겨울이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추운데요. 이런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 봄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인 아나운서 어디로 떠나는 거죠? 네, 오늘은 제주도로 떠나봅니다. 바로 2025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인데요. 먼저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공원은 1971년 창업인 송봉규 선생이 10만여 평의 황무지 모래밭에 야자수 씨앗을 파종해 녹색의 낙원으로 만든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기 있는 행사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수선화 축제는 이번이 14회째입니다.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제 SNS 아이디에 플라워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겨울에 또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니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수선화는 원래 겨울에 피나요? 네, 수선화는 12월에서 3월이 개화 시기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이 수선화를 설중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듯 수선화는 봄을 알리는 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해안에서 자생하는 제주 수선화와 꽃 모양의 옥으로 만든 잔 받침대에 금술잔을 올려놓았다는 형태의 금잔옥대 수선화, 총 100만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또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수선화 정원 내에서는 수선화 시화가 활짝 핀 수선화와 한데 어우러져 운치를 더합니다. 수선화 시화전은 수선화를 주제로 한 시화전으로 시와 그림을 통해서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겨울에 이렇게 꽃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기대가 너무나도 되는데요. 여기에 시화전까지 있어서 너무 색다르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언제까지 또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축제는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19일간 열리는데요.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연중 무휴라고 합니다. 관람하는 데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견 입장은 7kg 미만 소형견만 가능하고 목줄 착용 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선화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으니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사진을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월 31일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대략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얼른 방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선화 이외에도 한림공원에서 즐길 거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한림공원 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랑 볼거리들이 정말 많은데요. 총 9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3천여 종의 아름답고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 아열대 식물원 있고요.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야자수 길도 있습니다. 또 한라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내려 형성된 2차원적인 복합동굴인 협재굴, 쌍룡굴도 있고요. 제주의 옛 모습을 재현한 민속마을인 제암민속마을 테마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야초원, 제주석 분재원, 사파리조리원, 제암수석관, 연못정원과 같이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전시관이 있어 다채로운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네, 한림공원 같이 정말 큰 곳에서 열리다 보니까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용 요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금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입장료는 일반 15,000원, 경로 12,000원, 청소년 13세에서 18세는 만원, 어린이 3세에서 12세는 9,000원입니다. 단체와 도민일 경우에는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단체는 20인 이상 동시 입장 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유모차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일간 1,000원입니다. 또 물품 보관함도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니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셔서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료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주도는 또 이동을 할 때 보면 자동차로 또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워낙 뷰가 좋으니까 많이 걸어서 또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시는데요. 교통편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한림공원은 제주공항 기준으로 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으로도 제주공항에서 버스 102번 급행버스와 202번 간선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102번과 202번을 차례대로 탑승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족 단위 방문객, 커플 관광, 친구들과 함께 즐겨도 모두 뜻깊은 기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는 꼭 카메라도 챙겨가셔서 예쁜 사진 마음껏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한림공원 수선화 축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화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트럼프 취임 이후로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굉장히 흔들리는 우리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그래도 관세 보류 소식에 한 달러의 최저치 기록하면서 오늘 1,430원대로 이제 내려온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면 지수는 환율에 비해서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늘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도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이제 장중에 들려오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733억 원 크게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현대차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48억 원, 기관이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00억 원 매도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삼천당제약과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래도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강세 보였는데요.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리포트도 나왔고요. 또 대만 강진으로 인해서 TSMC 근로자들이 대피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수혜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 연구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차 전지는 트럼프 철퇴를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정권 지우기에 들어갔는데요.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하락 마감했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트럼프 수혜 기대감에 시총 10위를 넘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총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2차 전지주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폐지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들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내줬습니다. 알테오젠도 2%대, HLB 4%대 상승해줬고요. 또 로봇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8%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 외에 트럼프 정책의 영향으로 조선, 건설, 방산 등이 강세 흐름 보였고요. 반면에 취임식에서 언급이 없었던 가상화폐 오늘 경계감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변동폭은 크진 않았는데요. 오늘 약보합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08% 내리면서 2,51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약보합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전일 대비 0.22% 하락하면서 72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아까 보경 아나운서가 언급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투톱이 좀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좀 악재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장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와 발언에 의해서 좀 올랐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이번에 주목한 테마는 조선 기자주 테마입니다. 조선 기자재죠. 네, 조선 기자재 테마에 주목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과 함께 조선주와 조선 관련된 테마는 모조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오늘도 흐름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조선 기자재 테마를 주목했어요.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흐름 좋았습니다. 관련 테마 중 가장 강세 보인 종목은 대창솔루션인데요. 장중에 28% 이상 상승하기도 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화인베스틸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화인베스틸은 미국 대중국 조치의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화인베스틸은 철강 전문 업체이고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이 조선 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 기자재 섹터가 반사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그 기대감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인베스틸은 장중에 22%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주가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살짝 눌리면서 8.35% 상승한 1,142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흐름 보였는데요.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22%대까지 올랐는데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계, 또 원자재 이런 것들을 부르는 명칭이거든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좀 관련된 내용 함께 보셨을까요? 네, 저도 조선주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로 이제 조선주들의 뱃고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첫날 조선주가 줄줄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활발하게 협력을 모색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펼치고 있는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출국으로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이 앞으로 구체화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투심이 몰렸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장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 약보합권으로 들어선 모습이고요.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등 줄줄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조선주에도 본격적으로 좀 훈풍이 더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또 상장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상장된 새내기주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상장됐는데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야크 INC인데요. 오늘 블랙야크 INC가 상장 첫날을 맞았는데 20%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용품 종합 전문기업 블랙야크 INC가 스펙 합병 상장 첫날인데 흐름 좋았습니다. 블랙야크 INC는 오늘 미래에셋 비전 기업 인수 목적 1호와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블랙야크 INC는 2014년 블랙야크의 온라인 운영 사업을 위해 설립된 뒤에 2018년 산업안전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블랙야크 INC는 브랜드 파워와 효율적인 유통망 등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5,52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블랙야크 INC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또 오른 테마가 있는데요. 아주 짧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연설에서 한 말 중에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낼 거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우주항공주들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현지 시각으로 20일 워싱턴 DC의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주항공 산업을 키울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하나시스템, 루미르, 컨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주들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주항공주까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좀 한 줄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참 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늘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정말 장이 크게 흔들리고 이제 급등했다가 또 이제 휙 떨어져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장도 좀 이제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오전에 이제 전에서 받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상장 조건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제 시총이 낮고 잘 휘둘리지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있지 않도록 관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튼튼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국장 강해지자 이걸로 이제 한 줄 평을 남기겠습니다. 네, 역시 뭐니 해도 체력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내용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또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보경 아나운서님과 되게 같은 의견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너무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국장 강해지자라고 저도 비슷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해지자 국장에게 좀 힘을 보태는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4년간 또 이 새로운 정부 속에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요. 여러 가지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도 되고 좀 우려도 있고 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좀 종목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 조선주 웃고 2차 전지 울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